트럼프 쪽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하루 이틀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핵심 원자재 이 세 가지가 다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이거를 무방비로 열어놓는다라는 건 아무리 트럼프 정도라도 정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소비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좀 어렵겠네 지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각각 좀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너무 당연하게 해리스 저기 당선이 됐을 때가 2차 전지 주가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트럼프 쪽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하루 이틀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근간엔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RA 예산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고요. 뭐 보조금을 아예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관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진입 장벽 자체를 만들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많은 정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재료 몇 가지가 있어요. 전략 핵심 원재료라고 해서 흑연, 히토류, 그리고 실리콘 들어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리튬 요 정도는요 모든 주요국들의 핵심 원자재 보호 측면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석유화학 베이스의 그 원유 베이스의 모든 것들을 약간 체인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CO2를 좀 제거하는 식으로.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왜 얽힌 거냐? 중국, 유럽, 미국 정치적인 싸움인 거예요. 경제 패권의 싸움이고. 이게 단순히 환경을 생각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미 중국이 많은 그 업스트림을 잡아버렸잖아요. 지금 핵심 원자재 이 세 가지가 다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이거를 무방비로 열어놓는다라는 건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그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고 2차 전지가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 쪽이 된다고 했을 때,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또 2차 전지 그 당시 주가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좀 어렵겠네 지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조금을 크게 받지 않아도 수익성이 나오는 쪽은 테슬라 쪽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형 서플라이 체인들이 그래도 조금 다른 분위기로 주가가 좀 움직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거면 테슬라형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가 2차 전지 성능 개선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제이오, 나노신 소재 이렇게 딱 두 군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CNT 관련된 기업으로 뭐 LG 화학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호석유화, 뭐 CNT 한다는 기업들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탄소 나노튜브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MWCNT라고 해서 6나노 이상급 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나노 같은 기업들이 워낙 크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기술 프리미엄을 줘서 주가에도 이제 프리미엄을 녹여낼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6나노 이하급, 적어도 3나노 이하급 정도 가면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적인 현미경으로 봤을 땐 점점 길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길어지는 CNT 파우더 자체를 풀어내는 분산재가 같이 항상 기술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글로벌리 3나노 이하급, 적어도 6나노 이하급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뭐 러시아 옥시알 파우더 쪽에서는 그리고 제이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옥시알이 가지고 있었던 3나노 이하급의 파우더 기술 역시도 지금 제이오가 양산을 이제 곧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거는 국내 경쟁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분산하는 기업이 또 나노신 소재예요. 그래서 거기도 분산재 역시도 일본의 도요칼라와 우리나라의 나노신 소재 두 기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CNT 시장은 에너지 밀가, 발화 위험을 낮추면서 에너지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 양극화 물질을 조금 에너지 밀도를 낮추고 음극화 물질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해 나가면서 CNT 쪽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추세고요. 또 LFP 역시도 이온 전도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극화 물질 코팅을 조금 해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CNT 재료가 또 고스펙 CNT가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3원계의 실리콘 음극재 제외하고도 LFP 쪽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 CNT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불이 나서 차량 뭐 200대 이상이 전소됐다. 또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용인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향후 테슬라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불타면 주가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차타 뭐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불타 있고 돈 들여서 사놨는데 그리고 이건 불안하잖아요. 또 운전하는 도중에 불타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이러면은 소비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는 그래도 안전해, 뭐 아니, 안전해라기보다는 그래도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는 기업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적인 2차전지 주가는 흔들리게 전기차 시장 주가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뭐 리콜 또 생기고 그러니까 미치기는 할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빈집이에요. 이제 거기에 또 약간만의 트리거, 이제 그들만의 또 새로운 신기술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기차가 메인이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무언가 여러 가지 생태계를 넓혀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을 가지고 오면 또 그건 주가에 별도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테슬라 판매 실적이 20%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런 뭐 악재 속에서도 상승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가는 다르게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판매량 감소 자체가 올해 내내 있었어요. 유럽부터 미국까지 다 빠졌습니다. 점유율도 급감을 했고요. 그만큼 큰 점유율을 차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국에서 점유율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그냥 유럽 자체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격이 당연히 테슬라가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조금 전달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 판매량 감소, 점유율 감소로 인해서는 상반기 내내 주가에 정말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채워지면서 올라오는 흐름에 있어서는 항상 테슬라가 좀 많이 주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는 주춤한 대신 또 ESSG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에선 158%나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ES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테슬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이게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거의 90%입니다. ESS 쪽으로. 사실 IRA 이후로 되게 좋은 시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ESS는 기본적으로 디벨로퍼들이 캐펙스 투자를 다 한 다음에 그 캐펙스 투자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로 합니다. 이제 전기 나오는 대로 이제는 시가로 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다가 전기량 발전량 곱해가지고 배당받는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시계열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끌어온 다음에 M&A 할 때 가치를 매겨가지고 M&A를 해주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벨로퍼 측면에서는 캐펙스 적게 들이고 나중에 받는 게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IRA 정책 이전의 ITC 정책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캐펙스 비용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 맞으면은 세액공제 얼만큼 해줄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모든 조건을 다 맞추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30%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IRA 이후에는 70%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거저 돈 안 들이고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렸는데 요즘에 특히나 더 눈여겨보게 된 측면이 그 프로젝트가 2023년, 2024년에 제일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 일부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2024년에 많이 몰렸고 2025년까지 미국 내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 자체가 내년까지 꽉 잡혀 있습니다. 제일 높은 해예요. 올해 내년이. 거기서 당연히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ESS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국내 배터리가 아닌 중국산 배터리를 아직도 쓰는데 문제는 올해 4월이에요. 중국 관세율이 7.5%거든요. 기존 관세율이 3.5%였으니까 11% 정도 관세율이면 국내 배터리 쓰는 것보다 중국 배터리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냥 그거 안 받고. 왜냐면 한 35%에서 40% 정도가 저렴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25%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관세율을. 그럼 25%에다 3.5% 더하시면은 9% 가까이가 관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비용에서 70% 조건을 맞추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일부는 중국 걸 안 쓰는 조건들도 있고 거기에 관세율까지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요 시장이 테슬라 중심으로 크든 또 미국에서 ESS 시장 자체가 크든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DI, LG 에너지 솔루션 전부 다, 그러니까 SDI는 ESS 쪽에서는 발화위험을 한 40% 정도까지 낮춘 순행식의 NCA 관련된 ESS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미 작년 4분기 때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미 수주가 많고 내년에도 수주가 많은데 뭐 2분기 때 실적으로도 보여줬지만 EV 쪽이 안 좋아도 ESS 쪽은 20% 이상 외형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올해는 SDI 그리고 사실 뭐 50메가 이하짜리의 규모의 ESS 수주로는 그러니까 LFP를 훨씬 선호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50메가 이하짜리의 LFP ESS 쪽으로 프로젝트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LFP도 준비 안 되어 있고 3원계로 하면은 불타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이게 뭐 나중에 캐펙스 투자 다 되고 발전량을 많이 끌어오고 싶은데 발전량 가져오기도 전에 불타버리니까. 근데 이제는 발화위험도 낮춘 시스템 거기에 LFP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메이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관련된 소재 기업들까지 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ESS 쪽에서는 그래도 냉각 시스템 쪽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주주가 큰 폭으로 늘었더라고요. 1년 새 각각 10만 명 이상씩 늘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업황이 부진한데도 이렇게 조금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서 좀 보면 될까요? 그냥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수급이에요. 수급이 우선 큽니다. 이 섹터는 수급 영향 진짜 크고요. 그리고 좋았던 경험도 있고요. 여전히 산업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있고 그럼 이 중에서 적어도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갈 거다.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할 거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돈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두로 치고 나갈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섹터를 계속 바라봐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져 있을 때에는 캐즘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뭐 주가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작년에 너무 좋았었지. 그래서 작년 4분기 때부터 거의 지금 상반기 내내 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과 기회를 보면서 다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으로 SDI는 2027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3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막 서로 앞다투고 다투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전략을 내놓은 어떤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IT 베이스의 기업이잖아요.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IT 베이스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술력,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죠. 눈앞에 닥친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선 기술 그리고 앞선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걸 약간 마케팅의 조건으로 내놓는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EV 쪽에 확산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갈 걸 대비해서 준비는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생각하는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SDI 같은 경우는 IT 베이스로 해서 내가 기술력을 보여주겠어 라는 측면의 캐릭터를 좀 가지고 있는 그 IT 베이스의 기업인 거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베이스의 기업들이 화학 베이스의 기업들이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최대한
기술력을 장악을 해서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LG 엔솔은 다양한 측면의 그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거죠. LFP도 먼저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LFP의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걸 줄이면서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기술을 4680으로 보고 있는데 4680 양산도 지금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성이 좀 다른 거다. 이건 뭐 정보체를 늦추기 때문에 이쪽은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쪽이 SDI가 추구하는 것과 LG 엔솔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실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때부터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배터리도 아직 재고 소진이 안 됐고 그럼 양극재까지 넘어오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 게 아까 앞선 질문에서도 SDI가 좀 증설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